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차 시리즈, 명차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제네시스 프라다 5.0 타고 다니시는 차주분이 있다면 연락 좀 주세요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제네시스 프라다 5.0 차를 가지고 있다, 협찬해 주시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협찬해 주신 차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촬영은 못했지만 연락을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일단은 이 가장 순정 상태인, 그리고 관리 상태도 깔끔한 이 제네시스 프라다 5.0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행 모델에서 대배기량이라 그러면 어떤 모델을 생각을 해요? 3.5 정도가 대배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3.5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 해서 2.5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 당시에 요 당시는요 이 대배기량의 약간 좀 르네상스 같은 시기였습니다. 현대자동차도 3.3, 뭐 3.8 그 위로 대배기량, 그러니까 플래그십 고급 세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V8의 대배기량이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V8 5.0 타오 엔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는 BH라는 1세대 제네시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나왔을 때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뭔가 나온 모델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나오고 이제 2세대 제네시스 나온 다음에 2세대부터 이제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따로 빠져나가 가지고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그 1세대 모델이 바로 이 뒤에 있는 BH 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모델은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후기형 제네시스 BH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딱 이맘때, 요게 아마 2000 지금 한 11년 정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제가 차를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차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군대 전역한다고 바로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차 사고 싶어서 막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봤었던 게 그랜저 HG 셀레브리티인가 그래가지고 그 약간 3.3 한정판처럼 나온 거, 요거랑 꿈에 차기는 했지만 제네시스 프라다 요거 엄청 예뻤던 거예요. 침만 흘리면서 야, 이거 제네시스 프라다 너무 예쁘다. 가격이 이 당시 제 기억으로는 7,600만 원, 그러니까 기존 모델이 한 6천 한 중반 정도 시작을 해서 옵션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 제네시스 프라다 5.0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 7,600만 원 하나였거든요. 여기에 뭐 컬러 옵션 조금 뭐 들어갔긴 했지만 그거 빼고 그냥 단일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제네시스 프라다를 왜 기억을 하냐면, 지금은 뭔가 출고를 하면 리본도 달아주고 막 출고 선물도 막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차들은 그냥 인탁송이나 캐리어 실어가지고 보내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 제네시스 프라다 이 차는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고를 하면 제네시스 전용 캐리어 있거든요. 그 제네시스로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이 차 탁송하는 것도 그냥 일반 그냥 기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딱 갖춰 입은 그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차 딱 내려주고 요거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량 설명 그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프라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 프라다 키링 막 주고, 전용 라운지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혜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면서 야, 진짜 성공의 상징은 제네시스 프라다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못 샀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제네시스 프라다, 제가 못 산 요 차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차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차주님, 이거 언제 출고하신 거예요? 혹시 뭐 중고로 구매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차주님은요 1세대 차주님입니다. 2011년도 정도에 출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이 차를 운용하고 계시는 1세대 차주님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야, 나도 2011년도쯤에 이거 사고 싶어서 알아봤었는데 못 샀는데, 이 차주님은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차를 그냥 소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전기차 시대로 막 넘어가고 막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대배기량 차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배기량 한정판 모델은 소유하는 약간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차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여지간까지 아니지만 최근에 컨텐츠를 하려고 이런 추억의 명차, 이 명차 시리즈 이어가려면 야, 그래 우리도 뭔가 상징성 있는 차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요거 하나 차를 한번 가져와 보자, 이래서 이 제네시스 프라다 중고 매물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매물도 많이 없고,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 런칭 컬러가 약간 그 파랑 색깔이 있어요. 제네시스 프라다 전용 컬러였는데 요 파랑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둘러봤는데 매물이 거의 없고,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외관 블랙에 실내
또 블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프라다 런칭이 외관은 이제 그 연청색 같은 그 블루, 실내는 그 베이지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웠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가 그냥 BH 일반 모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프라다랑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프라다랑 협력을 했던 걸 알 수가 있냐? 옆에 보면 엠블럼 배지가 있죠. 제네시스 프라다라고 엠블럼 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9인치 휠인데 제네시스 프라다 전용으로 나온 19인치 휠입니다. 이 디자인은 그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역시도 프라다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한 디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휠은 프라다가 만든 휠이라 만들었다기보다는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도 살짝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와 프라다가 왜 협력을 했느냐, 같이 왜 이런 차를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거 설명하려면 한 09년 2009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9년도에 경희궁에서 프라다 프로젝트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프라다에서 뭔가 한국 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문을 두드렸대요. 야,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하나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당시 현대자동차가 뭐 막 미적 감각이라든지 막 이런 센스들이 없었던 시기예요. 막 잘만 이제 막 잘 만들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케팅 해봐야 무슨 갑자기 프라다랑 우리랑 뭐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당시도 막 글로벌로 막 나가려고 하고 이 BH에 관심, 그러니까 BH 인기가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제네시스라 그러면 어때요? 이 강남 부모님들, 강남 어머님들의 뭐 드림카 아니면은 야 강남의 소나타 이런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차가 나왔던 BH 제네시스 역시도 이 강남에서 강남 사모님들이 먹어주는 차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블랙이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제네시스 BH 컬러는요 실버색이에요. 실버색의 초창기 BH 이러면은 뭐 강남에서 그냥 나 좀 산다는 분들이 항상 타는 차가 이 제네시스 BH 1세대 실버 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도 자신감도 붙었고 야 그래 우리도 프라다랑 한번 협력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 제네시스를 그냥 바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 디자인 센터로 보내서 우리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고요. 이게 그냥 엔진 라인업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상징성이 있는 또 프로젝트다 보니까 엔진도 끝판왕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야 V8 5.0입니다. 야, 커버 보세요. 레드 컬러의 V8 5.0 GDI 엔진. 사실 이 5.0 V8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의 이 BH로 출시가 아예 안 됐었어요. 그냥 뭐 3.8 뭐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요 프라다 에디션을 위해서 북미에 있었던, 북미는 아마 제네시스 그 BH 그 R이라고 있었거든요. 5.0 R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모델이 바로 이 프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커버 빨간 색깔이 강렬한 거 봐요. 지금 어찌 보면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거 엔진룸만 열어도 야 이거 차 먹어주는 차다, 이거 기가 막힌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아마 430마력 정도 될 거거든요. 제로백도 4.7초 정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른 차, 가장 퍼포먼스적인 차라고 유명했었죠. 지금은 2등이에요. 1등은 이제 G70 3.3이 이제 1등이고 얘가 지금 2등이긴 하지만 또 이 배기량바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얘는 5000cc니까 이 3.3과 비교했을 때 뭐 펀치력이나 이런 것들은 3.3이 더 이제 신형이니까 더 좋을 수 있어도 꾸준히 밀어주는 이 힘은 이 배기량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요거 딱 보내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일명 돈 좀 있는 우리 또 대표님들이 요거 이제 침을 이제 흘리게 하는 거야. 이야 이거 프라다랑 협력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5.0 타우 엔진 들어가서 막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막 견적 두드려 보는데 차 가격이 갑자기 7,60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배기량이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아우 이 지긋지긋합니다. 세금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죠? 차는 cc별로 내잖아. 우리나라가 대비량이 갑자기 이제 막 죽었던 이유도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도 있지만 배기량별로 이제 그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5000cc 하면 어때요? 야 이거 지금 세금이 5000cc면요 웬만한 수입차보다 세금이 더 비싸요.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부담돼서 요게 이제 처음 프라다 한 600대인가? 600대 이렇게 한정으로 내놨는데 다 안 팔린 거예요. 다 안 팔리니까 추후에 이제 그 3.8로 해가지고 다운 사이징된 이 모델을 출시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 자, 이 프라다 보면은 휠 제가 다르다고 했고요. 이 실내 보면은 이
프라다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가죽들 있죠. 이 실내 들어가는 가죽들, 그리고 A필러부터 루프까지 이어진 이 부분도 알칸트라 소재로 들어갑니다. 실내 구석구석을 프라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실내를 딱 열어봤을 때 보이는 거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블랙이라서 약간은 좀 티가 덜 날 수도 있는데, 베이지 시트였으면 좀 더 화사했겠죠. 근데 이거 명품을 조금 입어본 분들이라면, 명품을 좀 사본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 그 다음에 프라다 자체도 뭔가 그 자기네들 로고를 이렇게 막 과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찌는 누가 봐도 구찌잖아요. 그냥 막 이따만하고 막아놔가지고 너 어디서도 구찌인 걸 티를 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명품들은 이 로고를 좀 숨깁니다. 요거 로고 숨기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어디냐? 에르메스. 에르메스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요 제네시스가 프라다랑 협력을 했다면 에쿠스, 요거보다 이제 위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차를 배우는 분들은 에쿠스라면 모를 거예요. 이 제네시스 위에 에쿠스 있는데, 에쿠스는 에르메스랑 또 콜라보를 해서 한정판을 내놨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 모토쇼 때 공개를 했었는데 국내 아마 3대인가 5대인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었던 프라다의 담당자는요, 놀랍게도 프라다 전 CEO였던 바트리오 베르텔리 전 프라다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든 거죠. 자, 아까 제가 이 엠블럼이 차이라고 했는데 외관을 둘러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19인치 휠도 그렇고요. 요 밑에 프론트 범퍼 보면 요게 원래 다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막혀 있죠. 이것도 프라다 전용으로 약간 바디 컬러랑 이제 색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요 부분이 막혀 있고, 지금 이런 도금들도 자세히 보면 일반 모델과 달라요. 이런 이 중간에 있는 이런 크롬 몰딩들도 다른 거죠. 요즘에는 약간 다크 크롬이라 해가지고 포인트를 막 집어넣는데, 이 당시에는 이 크롬이 약간 고급차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느낌만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프라다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더 다른 포인트를 넣자, 프라다의 그런 색깔을 좀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프라다 그 백 보면 그 버클 있죠. 여기 약간 손잡이 위에 있는 버클, 거기에 있는 팔라듐 도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크롬 부분을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제네시스 엠블럼 보면 3세대 약간 엠블럼이잖아요. 4세대까지 막 넘어오고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네시스 엠블럼과 또 예전의 엠블럼을 보면 많이 사뭇 다르기는 하는데, 이 엠블럼이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는 어때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 그러면 막 이중 메시 타입이랑 뭐 이중 막 그릴 해가지고 막 포인트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나왔던 제네시스는 막 연관성 막 이래가지고 요거 그릴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제네시스 로고 느낌 나지 않아요? 날개 형상? 딱 그 느낌을 좀 표현을 한 거고, 그랜저도 원래 그릴 보면 얘랑 비슷한 식이 나왔거든요. 그랜저 HG,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BH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랜저 그릴도 초창기 나온 모델 보면 약간 날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컨셉이 그랜저가 그랜드 글라이드고, 요 제네시스가 이제 윙 쉐이프 요렇게 해가지고 컨셉들을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되죠. 요거 후기형은요, 이게 지금 이 LED 헤드램프가 4발로 들어갑니다. 요 초창기나 옵션을 좀 빠지면은 이게 한 발짜리 들어가고, 그다음 안쪽에 보면요, 요거 잘 안 보면 안 보이긴 한데 얘가 블랙 베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프라다 모델의 차이점을 둔 거죠. 자, 후면부도 보여드려야겠죠. 과연 이 후면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이 그냥 일반 밝은 흰 색깔로 되어 있고, 이 밑에만 약간 테일램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후기형 되면서 이런 디테일들도 달라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기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이런 레터링들 많이 없지 않아요? 물론 뭐 3.3, 뭐 2.5 뭐 이런 레터링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레터링들도 다 빠지고 심플해지는 게 요즘 추세긴 하지만, 이 당시는요, 요 뒤에 이제 숫자들이 고급차의 상징이었어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차가 대배기량 혹은 고출력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쪽 뒤에서 이 엠블럼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크롬 몰딩,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얘기했죠. 일반 모델과 다른 팔라듐 도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야,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엠블럼 버튼을 누르면 뭐 차가 트렁크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쪽 우측 끝에 있습니다. 요거 왜 엠블럼을 중간을 눌렀냐면, 이 당시에 그 독일 수입차들 막 있잖아요. 독일 수입차들도 뭔가 엠블럼을 누르면은 막 고급차 막 트렁크 열리는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약간 고급차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제 엠블럼에 있다,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라다
프라다나 이 BH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거 왜 엠블럼에 눌러가지고 트렁크 열리게 하지? 왜 이 밑에다 넣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는 하네요. 자, 근데 옛날 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 차의 특징이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은 막 골프백 하나만 들어가도 막 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막 안 들어가서 드라이버 우드 빼가지고 막 사선으로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드라이버 막 그냥 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요. 그냥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서 이때 당시는 진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 가지고 다 집어넣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나긴 합니다. 자, 실내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실내로 보면 가죽이 달라요. 뭐 요즘 가죽 보면은 되게 막 명칭들 많잖아요. 뭐 무슨 가죽, 뭐 나파 가죽, 막 이런 가죽들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프라다에 들어가 있는 가죽은 사피아노 가죽입니다. 사피아노 가죽? 그건 도대체 뭐야? 그냥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사피아노 가죽은요, 그 프라다 가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라다 가방, 지갑 이런 명품에 들어가는 그 가죽이에요. 이 가죽을 왜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을 했냐면 사피아노 가죽이 이 무늬 패턴이 약간 철사망처럼 이렇게 이제 격자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 사피아노 가죽이 들어있어서 이 무늬 패턴들이 지금 보이죠? 여기 철사 모양 이런 게 지금 들어있어요. 왜 이걸 사용했냐면 이 사피아노 가죽이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해도 막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실제 이 차가 지금 2011년식, 그러니까 12년 각자로 되어 있는데 12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가죽의 상태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쨍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피아노 가죽의 내구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제네시스가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엄청 그 소재나 이런 거에 고급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력도 좀 있고 많이 이제 이런 고급차를 만들어 보니까 짬밥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원가 절감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원가 절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 요거 요렇게 빼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서 넣는 게 원가 절감이에요. 이 당시에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가 이런 고급 플래그십 모델을 많이 안 만들어 봐서 에쿠스, 뭐 제네시스 이런 모델에 막 좋은 거라는 거는 다 때려박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토악 컨트롤러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 커버, 지금 이런 커버 하나도 없죠. 이 커버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레버 하나 있죠.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이게 위에 열리고요, 내리면 밑에 열립니다. 이런 것들도 깨알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뭐예요 이거? 모니터. 이 당시에도 2열에 모니터가 있고 없고로 고급차를 나누던 시기예요. 지금도 약간 2열에 모니터 있냐 없냐 막 따지잖아요. 2열에 모니터가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시트 뒤에 하나하나 독립식으로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되고 사용할 때는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잘 알죠. 제가 이 차 사고 싶어서 엄청 알아봤으니까요. 자, 운전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실내도 보면요, 그 옛날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기판이나 이런 뭐 디스플레이들이 다 터치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터치가 될 줄 알지만 이 당시에는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 컨트롤러가 중간에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도 이쪽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CD 체인저가 없죠. CD 체인저 없이 뭐 USB나 아니면은 뭐 C타입 단자를 연결해 가지고 뭐 블루투스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후에 이제 그 메모리 칩 그 카드 있잖아요. SD 카드 꽂아가지고 노래 듣고 막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예전 추억이 나기는 합니다. 실내를 보면 이쪽 그 프라다에서 사용한 사피아노 가죽들이 보입니다. 요 대시보드 상단, 요 계기판, 요 주 있죠. 요거 사피아노 가죽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 대시보드 요쪽 상단, 여기에도 사피아노 가죽들이 여기 보입니다. 야, 5.0 타우 엔진, V8 엔진을 시승을 해보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엔진이거든요.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은 뭐 3.5만 해도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배기량이다, 3.5까지 다 필요 있냐, 2.5만 해도 충분하다라서 2.5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 당시 나왔던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제 대배기량 싸움이었어요. 이거 무조건 이제 플래그십 고급차는 8기통이다, 그리고 무조건 배기량이 높아야 된다. 막 3000cc 막 이러면 무슨 뭐 이 3000cc가 뭐 비싼 차의 뭐 상징이냐 막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제네시스에 사실 이 5.0 V8 타우 엔진을 넣어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7600만 원이 어찌 보면 뭐 금액이 비싼 금액이긴 하죠. 거의 10년 전에 7600만 원이니까. 근데요, 이 5.0 정도면 그 당시 에쿠스에나 들어갈 법한,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에
출시 계획이 없었던 이 제네시스 뭐 BHR 모델을 가지고 와서 V8 5.0 타워 엔진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뭔가 많이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상징성 있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네시스 프라다를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살 기회가 있다면 상징성 있게 소장용으로 한 대 구매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니가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 것처럼 이 제네시스 프라다 모델도 뭐 한정판 모델이고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소유한다면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주행을 하면 얘가 아마 8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장착되어 있거든요. 5.0의 V8 엔진에 8단 파워텍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도 야, 이 차 따라갈 차 없다, 독일 차도 얘 딱 뜨는 순간 그냥 버릇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예전에 아는 형이 요거 이제 380 탔었어요. 근데 380 탔었는데 이 매핑 같은 거 막 튜닝 해가지고 막 드래그 했었던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거 5.0 이거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한 수입차도 그냥 다 버로우 해야 되는 상징이죠. 물론 근데 진짜 달리면 얘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르지는 않아요. 물론 빠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얘가 제로 100이 4.7초에 제로 200이 14초예요. 그럼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근데도 달리는 차들 보면 막 펀치력 좋아가지고 막 빨리 나가고 그냥 짧은 구간에서 그냥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프라다 5.0 V8 타워 엔진은요 중후반에 밀어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지금 도심이라서 못 달리기는 하는데, 요거 고속에서 달릴 때 보통 우리가 배기량이 깡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고속도로에서 진짜 달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차를 또 추월하고 싶어, 아니면 조금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고 싶어, 이럴 때 배기량이 낮으면은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이제 한계가 느껴져요. 아, 엔진이 힘들어 하는구나, 차가 좀 덜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제네시스 프라다 5.0은 아무리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악셀을 한번 더 밟으면 차가 튀어나갑니다. 그만큼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는 게 이 배기량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기량에서 느껴질 수 있는 훗발, 아,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 보면 에어서스 넣어주는 게 굉장히 인색하죠. 뭐 지금 에어서스 들어가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제네시스 G90에만 에어서스가 들어갑니다. GB80도 안 들어가고 G80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프라다는 에어서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어서스에 대한 이런 막 걱정들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 프라다에서 특히 이 에쿠스 초창기 이제 에쿠스 그 VI 시절에 이 에어서스를 넣어줬다가 한번 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에어서스를 장착을 해서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타보면 노면의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잘 걸러주고, 지금 나온 지 좀 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지금 현행 나오는 제네시스들과 경쟁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차들 보면 원가 절감을 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바로 이 B필러, 이런 부분들 원가 절감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나왔던 제네시스 차들은 이 B필러에도 가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진짜 타면 탈수록 이 지금 현행 나오는 모델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차주님이 아직까지 팔지 않고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G80 최근에 이제 또 시승하면서 타봤었거든요.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향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뭐 좋은 것들은 그냥 때려박아줬어요. 에어서스 밑에 흡음재, 뭐 소재들도 고급스러운 거 다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딱 탔을 때 느낌은, 야, 이거 차 관리 상태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차 자체가 진짜 고급차다라는 게 딱 타고 주행하면서 느껴집니다. 그 요즘 나오는 차들은 고급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내 내장재 소재망 이런 보이는 것들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긴 하지만 딱 타보면은, 아, 이거 고급스럽긴 하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2.5 엔진들은 좀 느껴지거든요. 물론 3.5 같이 넘어가면은 그나마 괜찮긴 한데, 2.5는 조금 그 출력이라든지 이 플래그십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력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힘,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부드럽게 튀어나가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 5.0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속과 중속 그리고 고속까지도 이 엔진의 힘이 워낙 파워풀하다 보니까 전 구간에서 나가는 이 힘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여유가 있다는 거는 막 달릴 때만 이 여유를 느끼는 거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스포츠카냐 아니면은 뭐 플래그십 세단이냐로 나눠져서 세팅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배기량이 높고 마력이 높다 보니까 세팅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세팅의 차이가, 스포츠카는 경쾌한 움직임,
그러니까 악셀 밟았을 때 치고 나가고, 또 무게가 또 가볍다 보니까 이 초반에 조금 그 세팅을 몰아주고 중후반에서 이제 분산을 시켜도 약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플래그십 세단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무겁고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어떤 구간에 이 출력을 포인트로 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세팅 자체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배기량이 높고 마력이 높으면 굳이 이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저속과 중속, 고속에서 다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네시스 프라다를 갑자기 이제 리뷰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콜라보 같은 뭐 한정판 모델들을 많이 내놓지는 않죠. 사실 뭐 제네시스도 이제 거의 이제 독립 브랜드로 가면서 약간 그 해외 뭐 사우디 같은 데 보니까 최근에 이제 G90을 해가지고 비스포크 뭐 이래서 뭐 약간 좀 새로운 거 막 내놓기는 했는데, 예전에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는 이런 그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프라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LG에서 나왔던 핸드폰이었나? 프라다폰? 그 당시 되게 고급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특히 이제 제네시스가 올리겠죠? 제네시스도 이 프라다 모델 같은 이제 콜라보를 해서 한정판 모델들을 좀 약간 팬심으로, 약간 소비자분들을 위한, 좀 매니아분들을 위한 차로 좀 이렇게 몇 개 내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G70이 단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G7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약간 좀 한정판 개념으로 그릴이라든지 뭐 컬러, 실내물 살짝 바꿔서 한정판 모델을 좀 내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조금 있고요. G80이나 G90 마찬가지로,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으로 해가지고 내놓기는 했지만, G80으로 뭔가 조금 그 다른 제품들,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좀 모델을 내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대배기량이다 보니까 연비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죠. 도대체 3.5만 해도 연비가 안 좋다고 문제가 되는데, 이 5.0 V8은 연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안 좋기는 하죠. 뭐 리터당 10km 이거는 꿈도 못 꾸고요. 도심에서는 한 5, 6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올리면은 한 7, 8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이라 그래서 뭐 3.5 대비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거는 아니고, 물론 이 차주님이 지금 얘가 10년이 넘었지만 키로수가 이제 10만 넘었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제 출퇴근 거리가 되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만 정도 타시면서 느낀 거는 도심에선 한 5, 6, 고속도로에선 7, 8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제 워낙 다운사이징도 잘 되고 연비효율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비에 살짝 둔해진 느낌이 있죠. 특히나 이제 대배기량 차들이. 하지만 요 차는요, 그 원래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차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연비 신경 안 쓰고 타는 사람들이 사는 차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했을 요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유튜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블로거 막 했을 당시거든요. 그래서 막 보도자료 막 찾아보면서 관심 있으니까 막 알아봤는데,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제네시스 5.0 프라다가 이 5.0이면 연비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38, 뭐 3800cc도 있는데 왜 이 5.0으로 선택을 했냐, 연비 안 좋아가지고 타겠냐, 이랬는데, 그 관계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이 차 타는 사람은 연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사는 차다. 5.0을 타는 사람은 여유로운 주행감으로 연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좀 힘 있는, 그러니까 펀치력 있는 그런 주행감을 원해서 사는 차다 보니까 연비는 안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급 대비, 경쟁 모델 대비 연비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편이다 라고 설명했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이 5.0 사는 사람들 애초에 그냥 연비가 안 나올 거를 감안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아깝기보단 이번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게, 기름 늘어가는 거를 귀찮아해요. 아, 이거 기름 넣었는데 또 넣어야 돼? 약간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명차 제네시스 프라다 5.0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옛날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아닌가요? 이 당시만 해도 진짜 이게 엄청난 명차거든요. 지금도 사실 보기도 힘들고, 이 추억의 명차 시리즈를 잠깐 하는 이유도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예전에 정말 좋았었던, 예전에 추억이 담겼었던 그런 차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도 지금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아마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봤었던 차가 과연 지금에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나오는 차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추억의 명차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제네시스 프라다가 나왔죠. 혹시 보고 싶은 차들이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차 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차가 좀 이런 추억의 명차 혹은 비운의 명차로 또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스카이 H2 네이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찾아가서 멋진 차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